SK 앵크린의 류민영 선수와 정관장 황진단의 한승주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우변은 일단락이 됐고 좌변 쪽에 이제 붙였습니다. 이제는 흑의 입장에서도 더 여유를 부리다가는 전체 사활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좌변 쪽에서 우선 삶을 삶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봤고요. 이곳은 더 이상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흙이 자충 형태라서 씌어가는 것도 건너붙인다든지 하면은 쉽게 탈출을 할 수가 있고요. 흙은 같이 얽혀있는 이 백도를 이용해서 뭔가 안형을 만들어야 되고, 사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는 것 자체는 여기도 눈 모양이 두면 후수한 집이 나고요. 네. 사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선수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백이 선수를 잡고 이쪽을 백이 가는 날에는 다시금 이 좌상 쪽에 큰 모양 네. 깨러 가야겠습니다만 여기도 넓고 여러모로 피곤하고요. 지금은 그리고 사는 과정에서 최소한 여기라도 늘어놓고 뭐 버틴 다음에 사는 쪽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필 좌상귀가 소목의 위치에 있어서 그렇네요. 3-3 침입을 하기도 조금 네. 만만치 않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가운데로 끼워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에 힘을 쏟겠다라는 뜻이죠. 상당한 네. 악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좌변 쪽 한 점 끊어잡고 살겠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냥 젖히는 것은 아마도 여길 호구쳐 왔을 때 다음 수가 궁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렇다면 백도 먼저 여섯, 일곱, 붙였어야 했을까요? 아, 이쪽을요? 네. 그렇게 둘 수도 있었겠네요. 지금도 그런데 한승주 선수 입장에서는 있는 것도 가능은 하고요. 3선을. 이어도 이쪽에 약점이 있어서 괜찮거든요. 네. 지금은 흑이 우선은 상당한 고전입니다. 이돌 사활 자체 또 어렵게 살더라도 선수를 빼앗겨서는 또 형세가 나쁘고요. 넷, 다섯. 쪽에 약점이 있었는데 일단 살리는 것 자체도 집으로는 크네요. 네. 백이 따내면 이렇게 교환을 할 수가 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끼우는 수가 있으면은 이쪽도 눈 모양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단수 계속해서 네. 단수가 됐네요. 전체가 걸리죠. 네. 그렇다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선수를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 둘, 백이 찝어갈 수도 있거든요. 넷, 역시 이것도 단수 형태가 네. 되기 때문에 일곱, 여덟, 전체 안형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유민영 선수도 이쪽을 생각을 하다가 젖혀갔는데 이게 상당히 괴롭습니다. 여기도 선수 아니고 어차피 여기는 두고 싶었고 한승주 선수가 소위 손바람을 내고 있네요. 다음에 뭐 이런 곳을 끊어가더라도 흙은 괴롭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물어보는 게 그래도 백에게 좀 고민을 하게 만드네요. 그냥 네.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은 끝까지 이렇게까지라도 찝어서 안녕을 파울을 할 것인지. 이렇게 두더라도 백은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네. 같은 연결이라면 이렇게 두는 게 낫겠네요. 네. 네, 정확하게 보고 있죠. 네. 그렇다면 그럴 줄 알았으면 사실 이수로 이쪽으로 이었으면 되긴 그러네요. 되는데 그런데 또 욕심이 여기를 늘었을 때는 공배를 메우고 있는 것이 집으로 득이기 때문에 여기로 메웠는데 중앙 쪽에 차이가 나네요. 중앙 쪽에. 이제 더 이상 손을 돌리지 못하고 좌변을 살아둡니다. 자, 이제 귀중한 선수가 백에게로 돌아왔는데요. 네. 계속 우선 여기를 다 확정은 지을 거예요. 모양을. 그리고 승부는 상변입니다. 백이 먼저 손이 오게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상변과 우상을 이제 어느 정도 백이 집을 만들 수가 있는지 흑의 입장에서는 하나 젖혀둠으로 해서 맛을 남겨두고 우선 그래도 아직까지는 집을 벌어둔 게 많으니까 이 전체 대마만 살고 상변에서는 백이 공격해 오면 또 다시 한번 이 백진 내에서 수를 내서 승부를 가자. 백이 두기 편한 흐름은 계속 되어 왔지만 아직 여덟. 백의 입장에서도 잘 두어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국면이고요. 흑은 계속 버티는 흐름, 인내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라고 이제 보고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건드려 가네요. 건드려 가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가면 우상 쪽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붙여가면서 우상 쪽으로는 계속 백돌이 보내지고 있죠. 네. 이수는 공격할 때 쓰는 수법이지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살고 또 상변에서도 또 수를 내서 좀 백의 빈틈을 찔러서 좀 수비적으로 두다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윤민영 선수는 계속 아직도 공격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돌이 아직은 못 살아 있으니까 더 괴롭혀보자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붙이는 수가 좋았습니다. 계속 우상 쪽으로 백돌이 가고 있죠. 흑에게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붙이는 수는 백의 안녕을 뺏고 있지만 지금 백의 안녕을 뺏는 네. 흐름이 아니잖아요. 빨리 살고 상변에서 순해서 얼른 안정적으로 판을 마무리해서 집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수는 오히려 백도를 공격하자는 수법인데 백도 늘어두는 자세가 좋은데요. 여기 다음에 끊어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를 버텼습니다. 지금 손을 뺄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든 버티겠다는 뜻인가요? 이쪽 파워에 들어오면 부분적으로는 전체 대마가 살지는 못하거든요. 네.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지금 따내더라도 그냥 살지는 못해요. 패 정도밖에 흙이 낼 수 없습니다. 느는 것은 이쪽을 파워에 들어가면 네. 이 패를 통해서 삶을 도모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여기를 둔다고 해도 이쪽을 둔다고 해도 좌변 쪽을 파워하면 두 집이 안 나고요. 지금은 여기를 그냥 귀중한 순간에 여기 한 수를 투자를 한 거예요. 흙이. 물론 살았더라도 여기 한 수를 투자해서 살았더라도 뭐 흙이 좋은 바둑은 아니고 당연히 계속 고전이었겠지만 백의 입장에서도 쉽게 마무리가 되는 바둑은 아니거든요. 네. 백도 잘 둬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바둑인데 지금은 백이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꽃놀이패가 남았죠. 패를 당장 또 하지 않아도 괴로운데요. 네, 여기까지만 해두고 여섯, 이 교환도 아껴두나요? 여덟. 네, 상변을 슬슬 압박해가면 그냥 팩감 몇 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은 여기 붙여간 것은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진다면 이 수가 결정적인 실수예요. 좀 더 어렵게 버틸 수 있는 기회를 이 한 수로 날려버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괴롭습니다. 유민영 선수도 올 시즌에는 출발이 하나, 좋지가 않네요. 셋, 지금 2패, 다섯, 1, 2라운드 2패로 출발했고 오늘 바둑도 여덟.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자, 백은 이제 상변을 처리하기에도 쉬워졌습니다. 지금 거의 여기가 그냥 한 수가 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수가 거의 이 수의 교환. 백이 이렇게 찔러 들어갔을 때 여기를 붙인 꼴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뭐 어디를 두어도 흙은 뭔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여기 다 들어가면 안 되죠. 이 집 하나로도 흙이 모든 집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지금 한 칸 뛴 것은 가장 단단하게 흙이 뭐 조금이라도 어딘가를 붙여서 수를 내려오는 것을 이제 그런 간격을 공간을 좁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도 붙이네요. 어딘가를 붙이긴 붙여야 돼요. 그래야 타개를 하는 형태가 좀 네. 나올 것 같은데요. 뭐 붙이지 않고서는 공간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네. 이쪽에 약간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흙은 붙여서 뭔가 끊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백은 뭐 늘거나 가장 단단하게 두면서 이쪽 중앙 쪽 약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승부는 단순해졌습니다. 뭐 여기가 100집이면 당연히 100승.
살면 또 대역전극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전체가 다 살면요. 지금은 상당히 위험하죠. 네. 물론 이곳에 여기까지가 선수니까 한 집 후수 한 집 나눌 수는 있지만 반대쪽 형태에서 선수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치받는 수가 상당히 탄력적이긴 하네요. 네, 빈삼각으로 보시면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한 집 내는 수가 있더라도 여기는 이제 안형을 만들 수가 없고요. 네. 이곳에 한 칸 뛰고 이으면 여기 후수 한 집은 있지만 백이 변쪽 안형을 빼앗아 버리면 두 집은 도저히 날 수가 없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주위에 워낙 튼튼하게 좀 두었기 때문에 네. 좀 활용을 할 곳이 마땅치가 않겠네요. 네. 이수만 없었더라도 그래도 좀 어려운 승부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이수로 그냥 살았더라면 그래도 백이 우세하긴 했겠지만 지금처럼 백이 쉽게 편하게 잡으러 가는 그림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두 선수의 마지막 개인 성적도 이제 극명하게 셋, 나뉘겠네요. 한승주 네. 선수는 올해 스타트가 아주 좋습니다. 여섯, 오늘 대구까지 승리를 한다면 3연승 쾌조의 스타트이고 류민영 선수는 계속 좀 잘 풀리지 않네요. 네. 특히 류민영 선수는 1라운드 때 BGF 팀 안조영 선수에게 진 것이 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요. 그 바둑도 사실 어찌 보면 좀 간단한 실수를 하면서 패했고 역시 뭐 항상 그렇지만 새로운 시즌의 첫 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세를 타느냐, 한풀 꺾여서 힘들게 가느냐.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백이 쉽게 두더라도 흑이 노눈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승부는 났습니다. 한쪽을 치중을 가둔 후에 다시 좌변을 살리려는 네, 여기를 막으면 보이는데요. 깔끔해요. 네. 약점과 한 집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집이 안 나고 이렇게 받아두더라도 흑이 여기서 선수 한 집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은 두 집을 노눈을 만들 곳이 없습니다. 네. 한승주 선수가 하변 쪽에서 약간 삐끗한 것, 좀 손찌검으로 조금 손해를 본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대마를 잘 쫓아서 마지막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골인을 하는 바둑이 되겠고요. 그 가운데 이제 윤민영 선수가 너무 공격 본능이라고 할까요? 살 때는 우선 살아놓고 상대에게 공을 넘겼어야 되는데 네. 좀
오버하는 한 수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한승주 선수가 좀 더 쉽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뭔가 또 변화가 있나요? 사실 여기 왜 젖혔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비를 이렇게 받아두는 것도 깔끔했는데요. 받아두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지금도 수가 날 곳은 아닙니다. 뭐 여기 붙여서 뭐 변화는 변화는 조금 더 있겠지만 뭐 젖혀서 받던지 아니면 이쪽을 잇더라도 수가 날 곳은 아니고요. 더 이상 귀로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네, 유민영 선수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아쉬움에 계속 이제 도를 거두지 못하고 있죠. 사실 바둑 뭐 시합에서 특히 중요한 시합에서 졌을 때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추스리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패배를 인정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개가를 해서 열 몇십 반, 스물 몇십 반, 뭐 심지어 서른 몇십 반 이렇게 이런 기보가 나오는 게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계속 이제 끝까지 두는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유민영 선수는 뭐 승부에서 졌을 때 약간 좀 다른 선수들보다 더 아파하는 것 같아요. 왠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물론 승부에서 패하면 누구나 아프죠. 네. 뭐 아프고 자기 자신에게 화도 나고 후회도 되고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얼마나 빨리 털어내느냐, 그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다음 승부에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류민영 선수도 출발은 좋지 않은데 그래도 류민영 선수가 그동안 리그 경험도 많이 쌓았고 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슬럼프를 마지막 탈출하는 자기만의 노하우라든지 있을 겁니다. 빨리 넷, 털어버리고 다섯, 여섯, 본인의 본연의 모습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돌을 네. 거두었습니다. 뭔가 안 풀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속기대국 2국은 정관장 황진단의 한승주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한승주 선수 출발이 정말 좋습니다. 네, 상쾌한 3연승 출발이고요. 정관장 황진단 팀이 한 걸음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네. 역시 두 선수 바둑은 재미있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화끈한 바둑일 줄은 네. 몰랐고요. 자, 또 한 판의 재미있는 바둑이 펼쳐지고 있죠. 네. 박진술 선수와 박민규 선수 아까 초반 내용까지는 계속해서 봤는데 지금은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집의 윤곽도 다 드러난 것 같은데요. 네, 이돌 우하 쪽에서부터 흘러나온 돌이 좀 물리다가 그래도 연결이 됐고요. 네. 결국에 상변 백돌은 살아갔네요. 네, 상변 백돌 살아가고 네. 우변 흑집이 됐고 좀 이제는 전투보다는 끝내기 승부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지금 백집이 꽤 많은데요. 제가 지금 대략 세본 바로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당히 미세하기는 한데 네, 우선은 미세한 바둑입니다. 제가 네. 뭐 뒷말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미세한 바둑이고 제 느낌은 약간이라도 백이 괜찮지 않나. 이쪽에 백의 손이 돌아온다면 이런 곳의 두터움을 잘 모르겠네요. 여기를 흙이 두는 순간 흙집이 꽤 많이 늘어나고요. 네. 백이 선수로 교환을 하고 이쪽에 올 수 있으면 백이 좀 괜찮거든요. 네, 이쪽이 백이 선수인지 안 받았을 때 수가 없다면 흙이 또 하변 쪽으로 가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까지 가는 수가 됩니까? 거기가 되나요? 흙도 가만히 연결하고 싶진 않은 형태인데요. 아니 여기를 가면 이쪽으로 좀 득을 보겠다. 근데 사실 확실치는 않거든요. 여기를 나와서 막아주면은 이렇게 두고 입구자 붙이는 수가 선수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텝으로 10초,
살려 나오겠다. 네. 둘, 만약에 셋, 반발했을 때 다섯, 이어주는 것은 여섯, 이렇게 선수가 듣기 때문에 집으로 득을 보고 또 한 점을 버릴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쌍립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흑이 다음에 날일자로 두어 간다면 이 한 점이 연결이 안 되니까 다 집으로 굳어지거든요. 감각적으로 두어간 수겠지만 이득인지는 의문이네요. 이제는 백이 날일자 두는 수가 뭐 선수가 될지도 네. 조금은 봐야겠네요. 절대 후수입니다. 절대 후수. 하나, 그런 말이 있나요? 지금은 하변이 크거든요. 네. 하변이 크고 이 꽃 막는 수가 커요. 일곱, 여덟, 아, 아홉, 그래 그래도 두고 여기를 갑니까? 절대 후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밀고 손 빼도 아무 수도 없죠. 네. 여기가 크거든요. 이쪽을 두고 여기를 먼저 붙입니다. 보통 있는 게 보통이죠. 그러면 막는 게 아니라 한 칸을 띄어서 결정을 지어요. 이렇게만 해두더라도 나중에 여기를 막게 되면 백집이 선수로 막았기 때문에 백집이 꽤 불어나죠. 백이 여기를 계속 두고 있는 게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려면은 그냥 두던지 이 들여다본 수를 생략하고 그냥 두었으면 나중에 날일자로 붙여 들어가는 맛이 있었는데 이 교환을 하고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흑이 선수를 뽑게 된다면 이 바둑은 다시 또 모든 네. 형세가 되겠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서 백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것으로 또 연결이다라는 거네요. 이렇게 두면은 상당히 일견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지금은 이 한 점을 우선 살려 나오고 당장은 잡힌 것 같지만 여기까지가 듣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려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셋, 넷, 그래도 백이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여기가 사실 여기가 상당히 큰 자리거든요. 백이 이쪽을 두는 것보다는 하변을 두는 것이 큰데 그 수 가능한가요? 지금 이쪽으로 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따내면 여기를 단수 쳐서요. 네. 끊어서요. 무시무시하네요. 우선 이렇게 두는 수는 안 되죠. 넘지도 못하고 마지막 이 넘는 수가 가능하다고 해도 여기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선수 모두 알고 있겠네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뒤로 뒤로 돌려서 이렇게 두겠다라는 네. 뜻이고 그러면 생각보다 여기가 백이 따내고 팩감이 많으면 이 수까지 굴복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선 단수까지 여기 삼선 단수 치는 수 멋지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자리도 정말 두텁네요. 이쪽도 크고 두텁죠. 네. 네 집, 다섯 집, 여섯 집, 일곱 집. 집으로만 한 일곱 집에 다음에 여기 찔러 나오는 수 등등을 보고 있고요. 좌상기 같은 경우는 백의 입장에서는 해두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흙이 비마로 달리는 것과 비교해서는 아까와 같이 이쪽을 먼저 두고 붙여서 다섯, 이교환을 해두는 편이 깔끔하고요. 여덟, 아, 먼저 가네요. 거기를 배기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박진솔 선수가 초반부터 정말 강하게 공격을 했는데 네. 그것들을 박민규 선수가 전부 다 잘 견뎌낸 그런 네. 바둑 같아요. 우선 실리로 앞서 나갔고, 네. 그리고 박진솔 선수의 그 예봉, 그 공격을 피해서 잘 수습을 해내서 이제 개가바둑으로 이끌어 나갔고요. 지금은 미세한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백이 조금이나마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를 이제 보고 있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이 수는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박민기 선수가 이렇게 두는 순간 그러면 30초. 뒤로 물러나야 되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초에 끊는 수도 흙을 좀 괴롭히네요.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찔러서 조임당하죠. 네. 이쪽까지 선수. 반대로 젖혀서 반발을 하고는 싶은데 역시 찔러 들어갔을 때 끊는 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네. 백에게 타격을 입히지는 못하고 그래도 젖혀서 뭔가 선수를 잡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이 그런 게 아니네요. 지금 여기가 또 선수가 듣고 있잖아요. 네. 받아줄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요. 이쪽으로 받는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면 이 수가 안 되네요. 이건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에 백은 밑으로 단수 쳐서 버티는 수 뭐 그런 것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은 이 패감이 많다면 밑으로 단수 쳐서 패로 버틸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면 여기가 그러면 끊는 수가 안 됐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잡으러 가자는 수인데 우선 잡지는 네. 못해요. 여기를 백이 끊고 쉽게 있더라도 연결은 됩니다. 이렇게 뚫고 나오면요. 네. 하나, 계속해서 끊어갈 수 없는 형태인데요. 넷, 다섯, 백은 여섯, 끊어서 연결을 하고 흙은 선수를 잡고 이제 다른 곳을 주자는 뜻이죠.
문제가 되는 건 백이 찔렀을 때 이제는 이수가 듣지가 않잖아요. 네. 손을 빼더라도 어디 다른 곳에 손을 빼더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흑이 자충이니까요. 그 얘기는 이제는 다시 삼선 단수가 부활한다는 뜻이죠. 오히려 흑이 여기를 반발을 하면서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네. 여기 돌이 왔기 때문에 메워지는 곳에 돌이 왔기 때문에 삼선 단수 치는 수가 생겼습니다. 다시 마지막 볼까요? 하나, 이곳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수를 치면 따내고 끊으면 여기가 선수였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이제는 단수 치고 넘지도 못하고요. 네. 넘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먹여치는 수가 남았기 때문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변을 정리하는 것이 조금 수순이 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백이 이쪽을 집었잖아요. 흑은 네. 끊어달라는 뜻이었고 끊으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어서 선수로 연결을 하고 네. 백이 따낼 때 손 빼더라도 여기 수가 없거든요. 백도 자충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쪽으로 두어서 흑으로 하여금 연결을 해 가라라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 공배가 차는 순간 지금 흑이 여기 두지 않았습니까? 네. 이쪽 뚫고 나가는 수가 생겨요. 뚫고 먼저 나갈 수도 있고 이쪽을 먼저 물어보더라도 아주 괴롭습니다. 박민규 선수가 우변 쪽에서 중앙 쪽에서 상당히 정리를 잘했고 박진솔 선수는 건드려서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여기서 또 중앙이 나중에 잡히게 되는 맛도 생겼고요. 네. 게다가 이쪽을 백에게 끊기는 날엔 나중에 여기를 흑이 놓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돌을 거두네요. 차이가 뭐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점점 두면서 조금씩 벌어졌고요. 이 바둑은 저희가 그렇죠. 그 얘기 바로 하죠. 깔끔하게 잡았어야 된다는 거기 뜻인데요. 뒀으면 흑이 간명하게 우세한 바둑이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박진솔 선수 예전 좀 어릴 때 습관이라고 할까요? 손이 바로 나오는 이 습관이 중요한 순간에 나오면서 사실 한 몇 초, 한 10초만 봐도 그냥 잡으면 되겠다라는 게 보일 텐데 바로 그냥 손이 나간 게 좋지 않았습니다. 박민규 선수도 그쪽을 늘어두어서 조금 더 네. 키웠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주도권은 흑이 쥐고 있는 전투였는데 네. 실전은 백에게 타협을 허용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내용을 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박민규 선수가 박진솔 선수의 공세를 잘 버텨내면서 집으로의 우위를 계속 지켜냈고요. 네. 귀중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박민규 선수가 승리하면서 그래도 1부 1대1로 마무리하게 네, 됐네요. 박민규 선수 정말 중요한 바둑 이겼고요. 네. 자, 이렇게 돼서 SK 앵크링과 정관장 황진단의 경기 1대1 타이스코어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제 장고 대국이 남아있고 이어지는 4국, 5국 정말 기대되는 대국들이 남아있는데요. 잠시 후에 2부에 뵙겠습니다.